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리포트가 떴는지 확인해 보고요. 리포트를 저희가 배경 삼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보시는데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실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세요. 어릴 때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 시황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분인데 오늘 또 함께 방송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한화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아침 하나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7,000원을 유지했고요. 제목 볼까요? 4분기 태양광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리포트상에서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먼저 리뷰부터 해주시죠. 네, 4분기의 실적 부진은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부분 보너스라든지 그와 관련된 일시적인 비용 증가 때문에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어닝 미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요. 특히 우리는 대부분 다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그냥 실적 예상대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닝 쇼크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이제는 태양광 모듈 셀 기업이 아니라 태양광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추진과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리포트를 뽑은 이유는 목표가에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비교적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했거든요. 지금 45,900원인데 67,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개년간 움직였던 역사적 밴드의 거의 상단까지 찍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열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열사라서 많은 단위겠죠. 그냥 지금 조크로 해주신 얘기였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만약에 역사적 고점까지 목표 주가 우리가 올라가 준다면 정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IRA법 시행에 태양광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는데 하나솔루션 모멘텀 어떤 거 안고 있을까요? 네, IRA와 관련된 법안의 세부 세칙들이 3월 달에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 부분 주가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작년 하반기까지는 보면 솔라이츠라든지 미국 시장 종목군들과 조금 괴리를 달리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여름 즈음에는 또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과는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종목의 특징을 보면 솔라이츠를 포함한 미국 종목군들의 밸류는 저 하늘 위에 달려 있고 하나솔루션은 화학산업을 포함하고 있어서인지 밸류 기준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미국 기업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퍼스트 솔러라든지 솔라이츠와 비교해 보게 되면 아직 위로도 많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지만 업황 자체는 같을 수 있어도 그 종목의 내부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IRA 법안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퍼스트 솔러나 아니면 솔라이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최대치는 결국은 IRA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기록했던 PBR 밴드의 상단인 1.5배 정도. 네. 지금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 한 62,300원, 67,000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멘텀 자체는 IRA 법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법안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아주 큰 폭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제시한 목표가 이상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느냐, 그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챙겨볼게요. 앞서서 살짝 언급을 저희가 했죠. 매수 의견이긴 한데 목표 주가가 좀
높은 느낌을 갖고 계신다고 판단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예전부터 태양광 종목 중에 종목을 꼽으라면 뭐 누가 뭐래도 하나솔루션. 네, 왜냐하면 지금 OCI보다는 가격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고 또 미국 진출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캐스터께서 뭐 여러 종목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핵심 자산들에 대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심 자산들을 다 매각해 나가면서 현금을 마련해서 그 현금을 들고 미국에 가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 제시된 대로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갤러리아를 분리해낼 가능성이 있고 갤러리아를 분리해낸다라는 것은 2세, 그러니까 3세가 되겠죠. 한화 3세로 다음 이제 지배권을 넘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지배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업황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비교적 긍정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셀 모듈 가격의 변동성, 그다음에 지금 원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화학 시황 쪽에서도 아직 그 뚜렷한 회복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뭐 분할 매수 전략도 좋아 보이고, 만약에 태양광에 여전히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은 여전히 하나솔루션이 탑픽이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양광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솔루션의 매수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그 밸류 밴드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PB 1.5배까지 가려면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렵겠다. 하지만 태양광에 투자하고 싶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역시 하나솔루션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것도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로 좀 가볼게요.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믿어도 되는데 IRA만 믿고 가기에는, 또 미국 종목들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벌써 지금 2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 중간 선거도 지난 상황인데 아직도 뭔가 뚜렷한 그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IRA 법안만 너무 믿지 말고 차라리 실적을 믿어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 적어도 상반기까지 실적 추이를 보고 뭐 추가 매수 혹은 뭐 분할 매수, 이런 관점의 접근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믿어는 보는데 살짝 지켜보는 관점이 포함된 믿어보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 줄 평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IRA 모멘텀만 믿기에는 부담이 있다.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한화솔루션 확인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죠. 파라다이스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증권에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1,000원을 유지했는데요. 중국 없어도 완벽한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4분기만 놓고 보면 일단 전망치 대비로는 20% 하회한 실적을 보였는데 그래도 2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어요. 실적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자, 실적은 뭐 부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드라백 기준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특히 12월 달에는 YY로 3배, 1월 달에는 YY로 4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왔다라는 것이고요. 월별 지금 그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2019년 수치를 거의 회복했죠. 중국인들이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다음 주인가요?부터 중국으로의 그 비자 발급 비행기 제한이 풀리고, 비자도 풀리고 그다음에 비행기 편수가 대폭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중국인들이 왔을 때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분기 이번 그 양회 이전까지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4분기에 예상했던 실적만큼 나오지 않은 것은 드라백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일본인들의 특성상
전체적인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중국인 큰손들이 와야 예전만큼 그런 강력한 수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파라다이스가 달라진 점. 누가 뭐래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리조트 수익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었고 이제 카지노에서 정상 구간으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 이미 드랍액은 정상으로 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 숙제는 숫자다. 결국 실적에서 얼마만큼의 숫자를 불러올 수 있느냐가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말고도 관련 이 업계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KL의 주가도 뭐 나쁘지 않은 네.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해서 소위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카지노의 흐름들이 다 괜찮았는데 저는 뭐 그중에서의 대장주는 여전히 파라다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리조트의 회복도 이 기업의 과거와 달라진 점, 즉 매출 베이스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미 계속 수익이 나고 있었고 카지노 쪽에서의 부진함 자체가 부담이었는데 카지노는 일본인들이 오면서 제자리에 왔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인들까지 더해지게 되면 전반적인 숫자가 좀 늘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충격이 있었지만 저는 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의 영역이기보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저희 지금 한 번 더 담아봐도 괜찮은지 그 시기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실적이 확인되고 2분기까지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YOY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20년, 21년, 22년까지 가장 부진했던 3개년을 빼고 19년과 23년을 이었을 때 전반적인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최악의 3개년 자체를 우리가 일단 제외하고 2019년도와 연결로 봤을 때도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뭐 AI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소재처럼 뭐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 현재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조정시 매수도 좋고 현재 가격에서의 매수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급질문이라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도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 종목 같은 21,0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의 전체적인 그 밸류 밴드 상에서 있어의 상단도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뭐 2분기까지 실적 회복이 확인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밸류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저희 리포트 내용 말고도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관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중국 방역 완화에도 돈을 안 쓴다고 하는데 차라리 국내에 개방하면 내가 쓸 텐데 라고 재미있게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그런 분이시라면은 지금 파라다이스 투자 적기라고 하니까 한번 그 돈으로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챙겨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중국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단도 더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뭐 굉장히 식상하지만 결국은 숫자가 따라와야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인들이 왔는데도 돈을 안 쓴다든지 네. 아니면 중국인들이 왔는데 카지노는 가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뭐 그때는 실망 매물이 나올 개연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손절매도 뭐 각오해야 되는 것은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2월 달에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에게 PCR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150명 이상의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인들을 지금처럼 들여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정도의 중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항공을 증편했을 때 전반적인 추이는 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다만 과거처럼 많은 유커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보도 괜찮을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믿어도 된다라고 보고 믿어보자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줄 평도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식상하지만 숫자 확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죠? 실적?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까지 꼭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체크해 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